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예, 좀 좋은 뉴스입니다. 자, 이종섭 대사도 조기 귀국합니다. 이번 주에 귀국해서 서울서 이제 공수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아주 참 잘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민심에 부합한다. 이런 정당임을 다시 한번 이제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당정 갈등, 또 윤한 갈등, 제2차 갈등, 뭐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말끔하게 일단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민심의 이제 이 민도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질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앞방송에서 시간 부족 관계상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이종섭 사건의 전말을 보시면 이게 공수처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섭 사건의 전말, 이거를 갖다가 정리를 쭉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절반 정도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재명의 이러한 갈등 이슈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부의 탄핵, 조기 퇴진, 이러한 지금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이재명, 야, 이거 빨리 망하게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강북을에서 당선이 이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이례적으로 점수까지 공개하고 나왔어요. 자, 이제 선대위원장인 박범계는 점수는 좀 민감해서 공개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재명이가 바로 치고 나와가지고 압도적으로 지금 이 조수진이가 당선됐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뻔한 거겠죠.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예. 자, 이렇게 당원들이 선택해 준 걸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공천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렇게 당원들이 지지를 많이 보여준 걸 보면 요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천의 정당성과 이 합당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조수진이에 대한 이 경쟁력을 보여줘가지고 박용진이 너는 자격이 없는 거야. 당원들이 버린 거니까 더 이상 까불지 마. 딱 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조순이도 입장을 내놨고 박용진도 입장을 내놨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네, 이 박용진은 정말 이 사람이 이거 정치인 맞는지, 이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인지, 야, 이렇게까지 아부를 해갖고 도대체 뭘 얻어먹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선의 끝까지 참여한 것까지는 저는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박용진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제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조수진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당선이 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자, 특히 말이죠, 성폭력 가해자들을 변호한 거에 대해서 이미 다 언론에 보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여성 의원들 다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집단 성명을 내놓고 아주 규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황상무 수석 징계 사의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2탄으로 이종섭은 이번 주 중에 자진 귀국한다. 자진 귀국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자진을 순수하게 이 공수처 때문에 자진 귀국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도 이제 명색이 장학까지 한 사람이 나갔다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조기 귀국하는 거 좀 모양을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이제 프로토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주에 중요한 외교안보 관련 회의 일정이 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있어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공수처 소환을 빨리 촉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교안보 관련 일정이 있어서 들어오는 업무 협의차 공식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요때 들어와서 지금 이 공수처가 요청하면은 언제든지 즉각 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서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제공관장이 국내에 들어가서 만약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견뎌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요러한 이 얘기가 결국 이제 불을 계속 활활 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황상무를 갖다가 이제 사의를 수용하면서 막 그렇게 해도 이제 반쪽밖에 얘기는 안 되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민심이 확 날아가려면 다시 그 지지 민심을 끌어올리는 시간이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귀국 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대신에 이제 모양도 또 갖춰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모양은 이제 외교안보 관련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고, 들어와서 공수처에 대고 조속한 소환을 촉구하는, 이렇게 이제 이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도 공수처에다가 빨리 소환 조사 일정을 지정해달라. 이렇게까지 요청을 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도 말이죠. 여론을 갖다가 공수처, 지금까지는 여론이 너는 왜 안 들어와? 이종섭 빨리 들어와야지. 이렇게 해갖고 한동훈 위원장은 빨리 들어와. 대통령실은 들어와서 기다리는 거 안 좋아. 이렇게 해서 둘이 부딪히는 국면. 이종섭 쪽으로 다 화살이 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말이죠. 민주당이 이거를 정쟁화, 장리장략으로만 이용하고 이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이런 정책을, 전략을 쓰고 있다. 이 점을 한쪽으로는 비판하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공수처의 무능한 수사.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공수처의 직무유기죠. 이거 고발해야 돼요. 예, 요거를 지금 이제 비판하는 이렇게 이 비판의 구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께 간략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작년 9월에 공수처에 처음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지금 이제 직권 남용 혐의로. 예. 그러고서 이제 12월 달에 지금 공수처에서 출금을 하고 매달 지금까지 2번 출금 조치를 했어요. 1월 달, 2월 달 2번에 걸쳐서 출금을 연장 조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일 날 이 출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조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8일 날 이의 제기를 했고 그리고서 이제 10일 날 출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초 지정 전말을 조선일보가 정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전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요 전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제 이 황상무 수석 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대사가 이제 귀국한다. 요 얘기와 관련해서는 밝힌 입장문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초지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말이죠 안양에 갔어요. 지금 안양에 가서 지금 이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안양에서 그리고 또 이제 선대회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사퇴하고 귀국하는데 20여 회를 앞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도권 민심에 더 민감하고 책임감 있게 반응해야 되고 손끝에 느껴지는 작은 온도까지도 무겁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기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 기민성, 무게성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수도권 선거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수도권 선택받지 않고서는 선거의 승리는 있을 수 없고 저희가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암울한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정권 안정론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찬반 논란도 있었고 후폭풍도 있긴 하지만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 지적이 있을 경우 과감하게 정리하고 교체했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고 있다. 예, 이 얘기는요 도태우, 장해찬 전부 취소했다는 건데 민주당 안 했다. 차별성, 그러니까 공천의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눈높이 맞는 공천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과는 차별화된 공천을 아주 잘했다. 요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한 점, 이런 점도 이 정부 여당으로서의 정책 집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경기도민에게 묻고 싶다. 이게 과연 총선용 포퓰리즘이 맞느냐? 예, 잘못된 것이죠. 예, 그리고요, 경기도를 대하는 국민과 민주당의 차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재건축 규제 완화 활성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경기도민용 완화는 서울 편입, 경기 분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민심에 반응하느냐 무시하느냐의 차이인데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신문지면에 나올 기사는 재건축이 어떻게 해소됐다, 경기도에 어떤 교통혁신이 이루어진다, 이런 우리가 해결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올 것이고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방어했다는 기사만 나올 것이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안양에서 말이죠. 이 선대위도 하고 이러면서 이 민주당과 우리 국민과의 이 공천의 차별성 그리고 정책 집행 능력의 차이성 요거를 지금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황상무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겁게 지금 느끼면서 책임감 있게 민심을 수용하는 이런 정당임을 다시 한번 과시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종섭
지금 그동안에 이제 발언을 쭉 보면은요. 자, 뭐, 여러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여러 지금 후보들이 지금 빨리 조기 귀국해야 된다. 이런,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오늘 또 추가적으로 나온 건데, 김경진, 빅명민, 그 다음에 유이동, 그 다음에 윤상현, 뭐, 이런 최재형,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 우려를 표명해야 된 것은 여기 이제 정당 지지도가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한 주 만에 45에서 30이라고 하는 15%가 빠지고 민주당은 8%가 올라가고 이렇게 민심이 요동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극적으로 이 논란이 제법 됐잖아요. 시간이 극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심을 되돌려 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취한 거는 참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정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요, 이제 발단은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7월 달에 말이죠. 이 최상벽이 포 실종자 수색을 하던 도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병대가 23년 7월 31일 날 지금 이제 수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해병대가 수사를 하면서 8명을 전부 혐의 있다. 기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경찰에 수사 자료를 넘겨버렸어요. 근데 넘겼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준석 장관이 그거 빨리 회수하라. 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미 뭐 소리가 넘어갔잖아요. 넘어간 걸 회수로 하라. 이것이 수사를 방해했다.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민주당이 이거를 갖다가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직권남용 혐의로. 그래서 경찰이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게 이제 공수처에서 지금 그래서 수사가 작년 9월부터 돼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12월 달에 압수수색, 그리고 1월 달에 출국 금지, 2월 달에 출국 금지. 그래서 이제 이 공수처가 거의 뭐 5개월간을 수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종석 대사가 대사 발령을 받으면서 공수처에서 출금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의 신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법무부가 출국 금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제를 조치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왜 공수처 조사도 받지 않고 도망가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민주당이 더 이거를 가열차게 이슈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이게 수사 자료를 갖다가 회수하라고 한 것이 어떻게 이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권한 안에 있는 일을 갖다가 처리했을 때 그게 직권남용이지 이게 수사 자료, 조사 자료를 갖다가 경찰이 이첩한 거 이거는 아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과실치사.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원래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해병대 수사단에는 수사 권한이 없어요. 공식적인 권한은 없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결론까지 내는 거 이거는 직권남용인 것이죠. 사실상 이 박 대령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지휘관들이 과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지금 법조계에서는요, 직권남용 혐의도 법조계들은 입증이 어렵다. 과실치사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본래 없는 건데 이거를 갖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돌려오아라.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에 처음으로 고발을 하고 12월 달에 출금을 했어요. 그러다가 1월 달에서야 4달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해요. 그리고서도 소환조사를 하나도 안 해. 그러다가 3월 4일 날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소환 일정을 조율해가지고요. 7일 날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7일 날 처음으로 조사를 하고 이제 8일 날 이의 신청을 해서 9일 날 8일 날 이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이제 7일 날 이의 신청을 하고 5일 날 죄송합니다. 5일 날 이의 신청을 하고 그리고 8일 날 해제가 돼서 10일 날 출국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3월 6일 날 이 공수처에서 출금했다는 소식을 MBC한테 누가 빨대가 넘겨준 거죠. 그래서 출금됐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데 MBC가 이거를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사단이 커진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이게 민주당의 공수처냐, MBC의 공수처냐,
이러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수처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뻥튀기를 하면서 이제 쟁점화 시키고 있는 건데 이게 윤석열 게이트가 아니고요. 공수처 게이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아니 공수처가 작년 9월에 고발했는데 어떻게 해서 최근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멋대로 출국 금지를 하느냐. 출국 금지가 월권이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이게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민주당의 도피성 출국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 게이트가 아니라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 예, 이재명 게이트? 아니죠. 민주당 게이트가 맞네요. 공수처 게이트.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 자, 이러는 사이에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요, 지난 17일 날 이종섭 대사가 자료 회수를 할 때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받았다. 이런 보도도 했어요. 예. 근데 요것도요, 지금 법조계에서 보면은 내선 번호로 해서 이 자료 회수를 받았다는 것도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 요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법조계 전반적으로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왜냐면, 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볼 때, 이종섭 대사의 자료 회수가 직권남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왜냐?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직무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권리방해가 되는데, 이게 직무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이제 이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이 집한 자료를 회수하게 한 것은 국방장관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해야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이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본래 해병대 수사단에 없고, 어디에 있어? 경찰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회수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따라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예. 자, 그리고요. 또 이 최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이 대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다는 정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민주당 논리도 이게 성립될 수 없다. 법리적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대사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료 회수와 관련해서 이 대사에게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자료 회수하라 이렇게 전화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도 직권남용 혐의가 없고 대통령실도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의 수사 결론을 내려갖고 경찰에 이첩한 것 그 자체가 이건 잘못된 월권이다. 예. 요렇게 지금 법조계는 해석이 이게 주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공수처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수처에서는요. 이게 본래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요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법조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도층이 다 날아간다. 이러다 큰일 난다.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민주당 이재명 조수진 관계는 아무래도 별도로 제가 방송을 편성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칩니다. 즐거운 오찬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